봅시다. 자, 잘 봐요. 보고 올려줄 테니까 지금 나와져 있는 이 필기에 대한 내용일 뿐이야. 적을 게 있구나 어차피. 자,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같은 의미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기울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해석하긴 좀 힘들고 정확한 이름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해 주시면 딱 맞아요.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있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고요. 또한 같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점 두 개를 가지고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이용을 했어요. 이거는 뭐 특강 시간에 모의고사 시간에도 정리하면서 봤죠? 그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근데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뭐를 한다고 했어? 점을 먼저 찾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근데 점을 찾을 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x좌표만 주어졌거나 점의 x좌표조차 안 주어졌을 때야. x좌표가 주어졌으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나 확인을 해서 대입하시면 되고, 안 주어졌을 때는 x좌표도 직접 잡은 다음에 대입을 했으면 돼요. 그때 이미 대놓고 x2, y2, x1, y1을 지나는 상태니까 이 친구의 모양 자체를 x2 빼기 x1분의 요런 f의 x2 빼기 f의 x1 요런 모양으로도 고쳐줄 수 있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탄젠트 세타라고 쓸게요. 번데기 발음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렇게. 됐죠? 조만간 다시 배울 거고. 그리고 얘를 이때 세타는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 이때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때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솔직히 다 까먹었죠, 지금쯤이면? 뭐 기억한다면 좋고, 됐죠? 자, 바로 예제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기서 써져 있는 얘기 자체가 증분이 증가량이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할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하면은 몇 만큼 커졌어? 3만큼 커졌으니까 증분은 3이야. 그때의 y값은 f의 마이너스 2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9가 나왔어요.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f의 1의 값은 그대로 6이 됐어요. 그러면은 증가했어? 감소했네? 그러니까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때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분의 예 계산하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됐죠? 조금 귀찮아도 오른쪽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오른쪽 페이지. 자, 어떻게?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그럼 평균 변화율이 뜻하는 건 무엇이었다고? 평균 변화율이 뜻하는 것은 결국 기울기였다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그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f의 마이너스 1 빼기 f의 2의 모양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가 뭐라고? 이 결과가 2라고. 됐을까요? 그럼 그대로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주면 함수값이니까 대입을 해주고, 대입을 하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f의 2의 값은 그대로 2를 집어넣었더니 빼기하고 4 플러스 2a 더하기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계산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갈게. 마이너스 6은 6 빼기 a 빼기 9 빼기 2a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은 3은 마이너스 3의 a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아직도 지금 필기 요령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중요한 건 얘야. 그죠? 그 다음에 연산 과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그래서 보면은 필기를 하는 타임이 딱 언제쯤이냐면은 연습을 해보자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땡겨서 무슨 말 같은 걸 할 거야. 그걸 쓰지 않더라도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은 뺐을 때 그 말을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이 노출이 됐어. 여기가 여러분이 써줘야 되는 필기 구간이야.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마지막 정답이 나와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이 중간은 어느 정도는 써도 되지만 누락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대로 계산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전환 지점이 중요한 거고, 모의고사 시간에도 그래서 항상 제일 빨라야 되는 게 저 전환인 거야. 왜? 아니 모의고사는 왜 빨라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이미 지나간 진도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가 익혀졌나 확인을 하는 작업인 거고, 예제를 그래서 익혀야 되는 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걸 지금 우리는 보통 공부라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답은 나왔고요. 한 번 더 보자. 자, fx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1에서 a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a부터 쓸게요. 결국 원하는 식은 a 빼기 1분의 f의 a 빼기 f의 1의 값이 평균 변화율인 기울기 5와 같다. 됐죠? 안 됐어? 그냥 얘부터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3,2와 5,7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5 빼기 3분의 7 빼기 2를 해도 되지만 3 빼기 5분의 2 빼기 7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고, 이게 머릿속에 안 돈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면은 a 빼기 1분의 f의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6, f의 1은 7, 4 빼기 4가 돼서 결과가 5가 되겠네. 넘어간 게 여기가 2라서 a 빼기 1 약분하면은 a 빼기 2는 5가 돼서 만족하는 a 값은 그대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강 시간이라 진도 내용을 나가는 것보다 합쳐가지고 이제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까지 붙여주고 있는데, 제일 기본은 당연히 얘네들을 익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제일 기준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는 문제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들 수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학 2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2학기를. 근데 이걸 하면서 다들 중후반부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이거 수투 엄청 어렵네 이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수투가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했던 범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시간에 공부가 안 됐고, 전전 시간 내용이 안 되고 있고, 아니면 1학년 때 내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현재 오늘 배운 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한다가 끝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깊게 안 해줬는데 내가 당연히 중학교 건데 지금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하나뿐이라고. 오늘 테마가.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은 바로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잘 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는 A점과 여기 있는 B점에 대해서 B점이 두 개가 있어. 똑같아. 여기도 X1, 요 내용이 중요해. 여기 X2, 아이고 Y1, 여기가 X2, 여기가 Y1, Y2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말 그대로 봐봐.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던 거야. 됐죠? 자, 이거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촬영을 떠주잖아. 이거 꼭 한 번은 더 봐야 돼.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설명에 대한 이해야. 이게 첫 번째야. 내용을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쉽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먼저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가 된다고. 근데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변화율이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변화율이라고 하는 형태가 얘랑 상당히 유사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긴 할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순간적인 기울기인 거야. 그냥 그 순간적인 기울기. 그럼 왜 그럴까? 이 점이 어떤 점을 향해서 엄청나게 근처로 가 있기 때문이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 거기까지 도착해서 겹쳐? 완벽하게? 안 겹쳐. 근처로 점점 가지만 바로 옆에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조금은 옆에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지 1.1과 1.2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편하게 표현을 하면 그건 거지. 0과 0.1 엄청 근처에 있는 거야. 근데 0과 0.1 정도가 아니라 0과 0.00000000001 정도. 그럼 거의 0이나 다름없는 친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B를 점점 다가가게 해봐. 여기야. 그럼 그때의 평균 변화율은? 그때의 평균 변화율은? 이때의 평균 변화율은? 이때의 평균 변화율은? 그러다가 점점 다가가서 A점에 바로 옆에 붙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은 결국은 다시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그 롤러코스터 있지, 청룡열차라고 하는 뭐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 그 티익스프레스가 타고 있는 의자가 휘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분명히 레일이 이렇게 해서 돌기는 하는데 의자는 분명히 딱딱하게 그 놀이기구 자체는 네모난 박스 형태로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 물론 이제 연결되어서 이어지지만 하나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곡선을 타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사진을 공중에서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레일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찰칵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야. 여기서 찰칵 사진을 찍으면 이쪽을 바라볼 거고 여기서 찰칵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그 앞기둥이 이쪽을 바라볼 거야. 자, 다시 선이란 결국은 점의 연속이에요. 점이 연달아서 있는 거라. 근데 그게 만약에 점이 아니라 그 가래떡을 이제 설날이니까 이 기둥에 대한 부필 모양을 엄청나게 얇게 썰어준 모양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자 접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단순하게
이 점에서 연결된 접선은 이런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다. 어제도 접선에 대한 테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봐봐. 지금 좀 더 오버해서 더 둥글게 그려볼게. 여기에 직선이 있어? 더 동그랗게 그려볼까? 여기 직선이 있어 여기 지금? 요 모양 안에?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조금씩 양쪽 끝을 자르기 시작을 하면은 직선 모양이 나와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 물론 내가 더 둥글둥글하게 안 말아서 그렇다. 내가 아무리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가운데를 이 정도로 끊어지게 하면은 어떻게든 간에 선에 대한 모양이 나와. 그게 아무리 얇을지라도. 얇아질 수도 있겠지. 얇아져야 되겠고 실제로. 자, 접선이라고 하는 테마는 사실상 그 순간적인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프에서 접선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발생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하는 해석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점이 순간적으로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냐는 거야. 그럼 그때 그 바라보는 지점이 이 접선의 방향과 일치를 한다는 거지.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긴 하거나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은 다 하나하나의 직선들의 아주 짤막짤막한 직선들이 모여있다는 거야. 약간 그 레고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장난감들 보면은 다 분명히 딱딱한 건데 연결들이 조금씩 돼가지고 곡선을 이루는 것처럼 자 그런 느낌을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식으로 다가가 봅시다. 이건 개념 설명이었고 자 이제 다가가 보자. 자 어떻게 돼? B점이 A점을 향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고. 다시 순간 변화율이란 이 점이 이 점까지 다가갔을 때 발생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돼? B점이 A점을 향해 다가가니까 다가가게 해줘. 리미트 맞지 않아. 이거는 B의 값을 A로 점점점 보내자.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잡아주자. 맞잖아. B점이 A점을 향해 다가가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점이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좌표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리미트 x2의 값이 점점점 x1을 향해 다가가는 걸로 일단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y2와 y1 이렇게 문자가 많은 거는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꿔보자. x2가 x1을 향 점점점 다가갈 때 x2 빼기 x1분의 f의 x2 빼기 f의 x1의 모양을 띄면 돼. 됐죠? 자 그때 지금 이 친구의 모양을 보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이만큼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만큼의 길이가 될 거예요. 즉 x좌표 두 친구의 각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차이는 영어로 difference. 그래가지고 그 앞자인 d자를 따서 이 d자에서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형태인 델타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델타는 누구 친구냐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그 델타 D야. 그러니까 감마라고 하는 친구가 어차피 C의 역할을 하는 거고 델타는 D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D야 D. 그 델타를 사용해서 쓰는 기호가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이 x2 빼기 x1을 이렇게 표기를 하자는 거야. x 값의 차이. 그래서 세모 x, 영어로는 델타 x라고 읽고 x 값의 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2 빼기 x1이 델타 x라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모양을 조금 더 자신있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은 여기는 델타 x가 되고 또한 x1이 넘어가면은 x2는 x1 플러스 델타 x의 모양을 띠면서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여기는 f의 x1의 모양을 띠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x2의 값이 점점점 x1을 향해 다가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을 하는 델타 x로 바꿨으니까 주인공을 델타 x로 바꿔보면
x2의 값이 점점점 x1을 향해 다가가면 이 델타 x인 둘의 차이는 점점점 뭐가 돼? x2가 x1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잖아. 그럼 둘의 차이가 몇이 돼 점점점? 몇이 돼? 델타 x는 분명히 x2 빼기 x1이잖아. 이 길이가 점점점 뭐가 돼? 앞으로 다가갈수록. 영이 됩니다. 아니 봐봐 얘들아, x2의 값이 x1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잖아. x2가 여기면 이만큼, x2가 여기면 이만큼, x2가 여기면 이만큼, x2가 여기면 이만큼 계속 줄어들어서 계속 x2의 값이 x1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델타 x의 값은 0이 된다. 근데 수학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줄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많이 쓰는 걸 귀찮아하기도 해. 엄청 귀찮아하기 때문에 공식들 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보이는 눈에 엄청 좀 신경 쓰여 보이는 친구를 하나 빼자. 뭐를? 델타 x를 빼자. 이 델타 x를 h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h가 0으로 h분의 f의 x1 플러스 델타 h 마이너스 f의 x1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공식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필기는 제대로 할게.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필요해. 이 과정을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오늘 끝내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올려도 한 1시간 정도가 걸려, 이 코딩이 되면은. 그래서 농담 아니라 오늘 꼭 보셔야 돼. 내일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테마가 첫 번째 테마는 뭐였어? 극한값이었어. 우극한 좌극한. 두 번째 테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연속. 그리고 오늘 했던 테마는 보이는 것처럼 이런 미분계수의 형태라는 거. 자, 가볼게요. 그래서 요건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정리들을 통해 여기다 쓸게. x값이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값이 b일 때의 미분 계수, x값이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 셋을 모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보인 그대로 f에 여기 다시를 쓴 거야. 이럴 때 f'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라고 읽고요. f'a의 값은 리미트 h가 까지 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테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을 외우냐 못 외우냐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있지만 결국 결과는 이거야. 근데 앞에 미분하는 거는 뭐 왜 해야 돼요? 그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뒷받침이 돼줘야 돼. 물론 얘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 얘기는 얘네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기도 하고. 자, 말 그대로 똑같아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오늘 정리를 하는 동안은 기울기, 위에다가 적어서 좀 더 보기 좋게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분명히 외운 상태가 아니잖아. 보고 하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맘 놓고 컨닝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하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는 게 확실히 그 공부에서 나눠야 되는 첫 번째가 내가 이거 일단 끄자. 이거까지만 하면 돼요. 이건 내용은